자, 특강 배수의 집합의 연산을 보겠습니다. 이거 배수 집합이라 얘기하는데요. 자, 이 배수 집합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약수 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대칭차 집합이 있는데 이들 두 개는 시험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는 이 선택의 영역인데요. 집합에서만큼은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은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배수 집합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원리에 따르면은 사라졌다. 개념 원리에 따르면은 자연수 K와 자연수 M과 자연수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각각 AK라고 하고 각각 AM이라고 하고 각각 AN이라고 할 때에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얘기냐면은 A2라고 하면은 얘들은 2의 배수의 집합이란 거지. 그 중에서 양의 배수의 집합. 그래서 2, 4, 6, 8 이런 식으로 무한 집합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그렇게 약속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1번 A의 M, 즉 M의 배수의 집합과 교집합 AN, N의 배수의 집합을 해주면 이들은 반드시 K의 배수라는 놈이 될 건데, 이 K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 K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 교집합은요 반드시 배수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놈은 AK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정의가 됩니다. 약속이 되어요. 특정 누군가의 배수의 집합으로 반드시 표현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M에다가 한 2를 넣어 볼게요. M에다가는 뭐 3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K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인 6이 나올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A 2집합은 위에서도 쓰여졌는데 다시 한번 써보자면 2의 배수 2, 4, 6, 8, 10, 12, 14 땡땡땡 이렇게. 다음에 3의 배수 집합 A3은 3, 6, 9, 12, 15, 18 땡땡땡 이렇게. 네, 둘 다 무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 원소와 무한이 많은 무한집합인데, 여기서 겹쳐지는 게 뭐니? 라고 하면은 2와 3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즉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니? 라고 하면은 6, 12, 적히진 않았지만 18.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면면들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6의 배수의 집합으로 나오겠구나. 반드시 이 친구는 이 두 개의 친구의 최소 공배수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A 4하고 A 8하고 4의 배수의 집합과 동시에 8의 배수의 집합을 해주면 8의 배수의 집합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4와 8의 공배수란 거죠. 4와 8의 공배수는 4와 8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들은 4의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A에 4, 8이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8이란 거지. 8 이렇게.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 진짜 그렇겠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의심이 많으니까. 제가요 4고 8이고 12고 16이고 20이고 24고 그렇겠지?
그래요. 다음 A의 8의 배수 집합 8이고 16이고 24고 32고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같이 갖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같이 갖고 있네. 다 같이 갖고 있네. 그치? 그래서 얘들은 A의 8의 배수 집합 A8이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교집합은 다음과 같이 교집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K가 정의가 됩니다. M과 N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K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고요. 그렇지만 합집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개념 원리 책을 읽어보시면은 A의 M의 배수 집합, N의 배수 집합을 하면은 A, K가 되는데 이것이 K가 늘 되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늘 K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 약속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언제만 이게 가능하냐면 M과 N이 서로 약수, 배수 관계일 때만 애들이 K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들이 M이 N의 약수잖아? 책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M이 N의 약수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글씨가 왜 이래? 반대로 얘기하면 N이 M의 배수겠죠? 이런 약수 배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여기는 이 K는 뾰로롱 하고 약수인 친구 이렇게 약수인 친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얘들 두 개가 서로 약수 배수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 얘들은 A의 즉 응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그대로 가볼게. 그대로 써놓은 게 내가 일부러 노리고 썼단 말이지. 자, 2의 배수의 집합 여기 있어요. 3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A의 2의 배수 집합 합집합 A의 3의 배수 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들은 A의 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예이거나 예인 약수. 그러면은 2, 3, 4, 5 없고 6, 7 없고 8, 9, 10, 11 없고 12, 13 없고 뭐 14, 15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거는 누구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 1의 배수 있잖아요. 1의 배수. 1의 배수는 또 아니죠. 그죠? 1의 배수의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인데 여기 1도 없고 7도 없고 13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 두 개는 여기는 이 친구는 1의 배수 집합 안에 포함되어질 수는 있지만 얘들의 합집합이 1의 배수 집합과 같아질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와 A3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누구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여기는 이 4, 8 한번 볼게. 만약에 말이지 A4와 A8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들은 얘들 두 개 중에서 더 작은 약수 배수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럼 이제 약수인 4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얘들 두 개를 서로 합집합해주면은 4, 8, 12, 16, 20, 24, 그 다음에 뭐 28, 32 이런 식으로 A4라고 대체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집합인 경우에는 이 M과 N이 배수 약수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들은 그 중에서 약수를 쓸 수 있게 되고 배수 약수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얘들은 특정 누구의 배수라고 배수 집합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교집합은요. M과 N이 서로 배수 약수이든 아니든 반드시 정의할 수가 있어요. AK 집합이라고. 그때 이 K 값은 M과 N의 최소 공배수를 써주면 됩니다. 합집합은요. M의 합집합 AN, M의 배수의 집합과 N의 배수의 집합을 합집합해 주시면 이것은 AK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M과 N이 서로 배수 약수 관계일 경우엔 약수를 써줄 수 있겠고
배수 약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정 누구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보시면 체크 문제 가겠습니다. 체크 문제는 아니죠. 유제인데 자연수 K의 양의 배수 집합을 AK라고 약속하기로 하자. 그리고 나서 A의 2, 즉 2의 배수의 집합 합집합, 3의 배수의 집합 교집합, 4의 배수의 집합을 간단히 하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줄 소괄로부터 정리하려고 보니까 합집합이 나왔어요. 합집합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얘들 두 개가 인덱스가 2, 3이 서로 배수 약속 관계인지 봅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은 얘들은 A의 응이라고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잠시 대기. 요 밖에 있는 놈 보니까 A4에 교집합 A4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분배 법칙을 합니다. 얘들을 숑 분배를 해주시고 사이에 접속사를 합집합으로 써주세요. 자, 한 줄만 써보시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교집합이 두 번 나오고요. 그 사이에 접속사를 합집합으로 연결할 수 있죠. 자, 이게 교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교집합은 반드시 정리가 가능합니다. 얘들 두 개가 서로 배수인지 약수인지 상관없이요. 항상 2와 4의 최소 배수인 4가 정리가 되고요. 3과 4의 최소 배수인 12가 정리가 되면서 그 사이에 합집합이 나왔으면 지금은 4하고 12가 서로 배수 약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은 A의 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응은 뭡니까? 4하고 12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애들. 더 많은 집합. 또 더 많은 집합이라 얘기하면은 12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4의 배수가 12보다 더 큰 집합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4의 배수가 더 잘게 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얘가 더 큰 집합이라고요. 그래서 얘들 두 개 서로 배수 약수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약수인 4가 나와야 될 것이야. 라고 이 친구를 정리했습니다. 이 상태로 못합니다. 분배해가지고 교가 많이 등장하게끔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6의 배수의 집합 합집합, 12의 배수 집합 교집합, 9의 배수의 집합 합집합, 18의 배수 집합. 얘들을 보는데 합집합인데 얘들 두 개 서로 배수 약수 관계란 말이야. 여기 합집합이 있는데 서로 배수 약수 관계란 말이야. 이러면 정리가 가능하지. 정리가 가능해요. A에 누구로요? 하나, 둘, 셋. 6으로요. 더 큰 집합. 약수 집합이 배수 약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이 약수에 해당하는 요 놈이 더 큰 집합이 된다는 거지. 요 친구는요. A에 9 이렇게 사이 접속사가 교집합이 연결됐으니까 교집합은 얘들 두 개가 배수 약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6과 9의 최소 공배수인 18을 적어가지고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확인 체크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대칭 차집합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칭 차집합은 출제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특정 약속을 줍니다.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대칭이 되게끔 하는 차집합이라는 거죠. 대칭이 되게끔 하는 차집합. 자, 어떤 모양인지 한번 구경하러 갈게요. 대칭 차집합의 정의는 말이지. 대칭 차집합의 정의는 말이지.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의 A, B에 대하여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을 한 것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것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있는데요.
여기서 A 차집합 B를 해주면 A에서 B에 겹쳐진 부분을 뺀 나머지 여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B 차집합 A라고 한다면 B에서 A에 겹쳐진 부분을 뺀 나머지 얘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얘들 두 개의 합집합 이 모양이 마치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거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산을 세모, 별표, 아니면 쌍동그라미 이런 걸 주면서 대칭 차집합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세모 B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에게 준 정의 A차 B 합 B차 A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애들은 대칭 차집합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A 세모 B가 이렇게도 줄 수 있습니다. A 합 B 차 A 교 B.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상 A 합 B에서 A 교 B를 뺀 나머지니까 요 모양이 나왔네. 아, 그럼 얘들은 대칭 차집합인데 요 친구는 대칭 차집합인데 라는 것을 떠올려야 돼요. 세 번째, A 합 B. 이 차가 바뀌어집니다. 뭐로요? 교회 여자로. 교회 여자로. 예. 차교역을 써서 이렇게 나왔네? 그럼 얘들은 대칭 차집합이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요 놈입니다. 요 놈. 요 놈이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합에서 교를 차집합한 요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A 세모 B가 A차 B 합 B차 A 나오면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상 일로 갔다가 대칭 차집합이네 라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합에서 교를 뺀 거라고 연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A 합 B 교 A 교 B예요. 그러면 차 교연은 차로 바뀌는데 그럼 얘들은 대칭 차집합이네? 그러면은 합에서 교를 뺀 거라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수월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거지. 출제자가 다음 이 세모의 연산을 이거라고 정의합니다. A차 B 합 B차 A.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하는데 얘가 대칭 차집합 모양이지? 그럼 얘를 못 본 척해. 못 본 척 하시고 A 합 B 합에서 교를 뺀 이걸로 다시 쓰세요. 왜냐면 이 연산이 대칭 차집합 중에 제일 쉬워요. 그리고 나서 출제가 또 제시하겠죠. 이 얘기는 맞습니까? 이 얘기는 맞습니까? 이 얘기는 말이지. 합에서 교를 뺀 거라고 바꿔준다는 거지. 얘들 두 개 합에서 얘들 두 개 교를 뺀 거. 그럼 합을 해주면은 A와 A가 아닌 거 합집합 전체 집합이 되고 A에서 A가 아닌 거 겹쳐지는 거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연산하는 게 쉽다는 거죠. 만약 얘를 살려가지고 얘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은 A에서 차 A의 여집합 합 A에서 A의 여에서 차 A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뭔가 이게 바로 뭐지? 하나 둘 셋 겹치는 게 없네. 공집합이네. 얘는 뭐지? 하나 둘 셋 A 여집합이네. 다시 여기서 얘 빼면은 제가 실수했죠? A 집합이 되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얘는 A 여집합이 됐죠? A와 A 여집합이니까 이게 생각이 조금 더 둘러가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합에서 교를 뺀 요 형태로 집합을 정리해 주시면은 여기는 이 약속을 정리해 주시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대칭 차집합은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A 연산 B
B 연산 B A. 그리고 이 세모 연산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아마 했겠죠. 여기 있는 이 세모 연산의 정의는 A 합 B에서 A 교 B를 뺀 건데 이들은 자리가 바뀌어도 성립을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A 연산 B는 얘들 두 개 자리를 바꾸는 거지. A 연산 B하고 B 연산 A는. 그러면 자리 바꿔도 합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고 교집합이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똑같은 식에서 똑같은 식을 빼준 거라, 똑같은 집합에서 똑같은 집합을 빼준 거라서 결과도 똑같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산술적 방법의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A 합 B에서 A 교 B를 빼준 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릴 쌍그릴 그릴 그릴 쌍그릴 스테이크 굽을 때 쌍그릴 아세요? 스테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 스테이크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릴 자국이 이렇게 난다고. 이제 여기서 쌤이 스테이크를 먹다가 아이디어가 빵 나가지고 그릴 쌍그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자, A 합비를 먼저 합니다. A 합비를 먼저 하면 이렇게죠. A랑 B랑 이렇게 겹치는 거지. 근데 대칭자집합은 합에서 교를 뺀 거기 때문에 합에서 교집합, 즉 쌍그릴 부분,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줘요. 여기를. 그러면은 요 부분이 남겠네. 그 다음 여기서 A에서 B를 합쳐줬는데 여기서 쌍그릴 부분을 지워주면 애들도 그냥 서로 같네 라고 해서 이 그릴 쌍그릴, 즉 그릴을 구한 합을 해준 다음에 두 개의 쌍그릴 있는 것을 지워주는 형태로. 지금 이 설명이 겁나 유치한데 나중에 이 문제가 엄청 꼬일 거거든요. 예, 그때 이 그릴 쌍그릴을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문제가 수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어쨌든 대칭차 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둘째, 대칭차 집합은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이 뭐였더라? A 대칭차 집합 B, 그리고 거기에 나온 이 결과값에 다시 또 C와 대칭차 집합을 해준 것과 그 다음에 BC를 먼저 대칭차 집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값에 A랑 대칭차 집합을 해준 그 모양이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환법칙,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건데 자, 세 개의 원을 그려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얘들은 산술로 증명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A, B, C니까 일단 A 대칭차 집합 B를 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 부분이랑 이렇게 이쪽 부분이 남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C하고 대칭차 집합을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는 이 결과값에다 C를 합한 다음에, 그럼 C를 합할 때는 이렇게 C를 지금 합해줬습니다. 합한 다음에 합에서 교를 뺀 거니까 이번에는 쌍그리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가 남았죠? 이렇게. 얘가 남았죠. 얘는 원래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결과값이 좀 희한한 모양이 나왔어. 이렇게 여기에 있는 뭐 삼각형 모양도 아니고 꽃송이 같은 이 모양이 빠져있는 결과값이 남게 된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B하고 C하고 대칭차 집합을 먼저 해주시고 그릴을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A랑 대칭차 집합을 할 겁니다. A랑 합해 주시고 여기서 쌍그리를 빼주세요. 교집합을 빼주세요. 아까 여기 제가 미스했죠? 이거 남아있죠? 이거 아까 C에서 A 대칭차 집합 B 할 때는 얘가 없지만 C에 합집합하면서 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겹쳐진 부분 얘가 생겼기 때문에 얘는 빼집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겹쳐진 부분이 이렇게만 겹쳐졌기 때문에 얘들만 빼지고 이렇게 남아있죠. 꽃송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얘는 남아있는 형태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얘들도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대칭차 집합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둘 다 성립한다. 그리고 대칭차 집합 문제가 나오면은 그릴 쌍그리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고, 대칭차 집합의 형태에 세 가지 표현 정도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출제가 되게 창의적이면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연산을 쭉 다 풀어갔는데 결국에 남아있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했는데 남아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아, 그럼 대칭차 집합이구나. 그러면은 얘들은 합에서 교를 뺀 게 제일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했는데 얘로 바꿔서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라는 제 말 기억해 주시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강 1번 문제고요. 다음 중 이 세모 연산을 이렇게라고 정의한대요. A차 B 합 B차 A. 그럼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 떠오르시면은 얘가 대칭차 집합이네. 그러면은 장쌤이 얘기하기를 얘보다는 A 합 B에서 A 교 B를 뺀 거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했어. 맞아요. 자, 다음 기니 D 미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A 연산 A요. 아까 한번 연습했죠. 그러면 얘들 두 개의 합에서 얘들 두 개 교를 뺀 거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 두 개 합을 해주시면 전체가 되겠죠? 얘들 두 개 교를 해주시면은 겹쳐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전체가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 얘들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은 참이 됩니다. true. 자, 니은 전체 집합, 대칭차 집합, 공집합이라고 했어. 얘의 결과값이 공집합이래. 맞는지 아닌지 보자. 그러면은 얘들 두 개 합해서 얘들 두 개 교를 빼네. 그럼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을 해주면은 전체 집합이 남겠죠.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을 해주면은 겹쳐지는 게 없겠죠. 그럼 그 결과값은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오케이. 디귿 갈게요. A 대칭차 집합 공집합입니다. 그 결과값이 A라네요. 해볼게요. 맞는지 아닌지. 그러면은 얘들 두 개의 합에서 얘들 두 개의 교를 뺀 거니까. 그럼 얘들 두 개의 합을 해주시면은 A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을 해주시면은 A 집합이 되고요. A 집합과 공집합의 교를 해주시면은 겹쳐진 게 없다고요. 그러면은 뺄 것도 없다고요. 그러면은 A가 된다고요. A라고 적혀있네. 너는 참이야. 오케이. 리 할까요? 리. 자, 리 보시면은 A 연산 A. 자, 대칭차 집합이라는 약속은 그 위에 문장에서 전제에서 깔려 있고요. 여기서는 이 친구가 공집합이랍니다. 볼게요. 자, 얘들 두 개의 합에서 쟤들 두 개의 교를 뺀 거. 그럼 A와 A,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합집합, A 집합이 되고요. A 집합과 A 집합의 교집합, A가 되죠. 자기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이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감을 좀 잡으셨나요? 미 가겠습니다. 미에서는 A 대칭차 집합 전체 집합이 A의 여집합이래요. 맞는지 볼게요. 합에서 교를 뺀 거라고 하시면 A 합 전체를 해주면은
A하고 전체하고 합쳐지면 뭐가 됐더라? 3, 2, 1? 전체가 되죠. A에서 전체 집합에 교집합을 하면 뭐가 됐더라? 3, 2, 1, A가 되죠. 그러면 A에서 전체에서 A를 뺀 거는 전체에서 A 뺀 거는 말이지. 전체에서 A를 뺀 거는 말이지. 얘가 되겠네. 얘 전체에서 A를 빼주면 남는 게 얘가 남잖아. 그래서 A의 여집합. 너도 맞다. 라고 해서 니를 제외한 기리리미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대칭차집합, 배수집합의 연산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만날게요.